네, 직업 정보로입니다. 녹화 버튼을 그냥 안 눌러가지고 이 부분 새로 혼자서 녹화를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1번입니다. 워커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을 찾았죠. 이것도 21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 요건 키워드를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청소년은 뭔가 일을 할 때는 스스로 그 자활을 해야 되는데 자활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활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척도, 활동 척도, 직업 척도 자활적으로 키워드를 외우면은 단순하기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척도는 해당이 안 되고요. 42번 문제 직업정보 수집 방법으로서 면접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준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보다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표준화를 딱 시키면은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게 표준화가 뭐라도 뭐 잘하든가 뭐라도 청량이 표준화되면 정확성은 있지만 정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거든요.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고 표준화되면은 정확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는 이것을 익혀주시면 되겠고요. 43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개정 내용에서 나올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해수면을 해면으로 이렇게 나올 때 해수면이 해면이냐 해면이 해수면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두 자를 세 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이거든요. 두 자가 세 자입니다. 여기도 있지만 두 자에서 세 자 요걸 기억하십시오. 해면은 두 자죠. 해수면은 세 자. 요게 맞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해수면 세 자를 두 자로 했으니까 이 표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고 2, 3, 4는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직업정보의 처리 단계에 있는데 직업정보가 원래 수분과 체제평인데 6개 다 몰라도 됩니다. 글자로 하면 영양가가 아니고 수분가입니다. 수분가. 수직 분석 가공이거든요. 그래서 수가 먼저 나온 거요 2개고 분석 나왔고 수분가 이 3개만 가지고도 이 문제는 아주 출제가 말이 되는데 이 답을 찾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 처리 단계는 음식에 우리가 영양가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직업정보는 수분가가 있어야 된다. 45번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결이 틀린 것 했는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매월 합니다. 매월. 그래서 연 12회라든가 아니면 매월 1회 맞는데 연 1회가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답을 이 부분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번입니다. 민간 직업정보와 비교하여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역시 21년도에 출제됐는데 우리가 민간직업정보의 키워드가 자유제한이죠. 자유제한 또는 뭐 주요제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율적이다, 주관적이다, 유료다, 그 다음에 정보 취급 범위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다. 이게 민간이고 그 다음에 공공은 이 반대죠. 객관적이고 무료고 제한적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한시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지구 특성을 하면은 요걸 찾는데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민간직업정보에 해당되는 거 하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및 운영한다. 요거는 민간직업정보가 되겠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중요한 답안을 익히시는 게 제일 좋죠.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21년도 2회 출제가 됐는데
어떤 목적, 누가, 언제, 이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6Wh죠. 예, 이게 되는. 근데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이것은 평가 기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48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질성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요거 이론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을게요. 이거는 요 기지 활사, 기지에서 활을 쏜다라고 해서 기지 활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죠. 기지 활. 그래서 활동 유형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일 장소, 단일 산업할 때는 사업체 단위고 단일 그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장소에 할 때는 움직이니까 활동. 그 다음에 이 범위가 커지면은 지역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 또는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2018년도에 나왔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 산업의 활동 단단위니까 요 위에 보면은 단일 장소 단위 활동은 사업체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직업 성립의 일반 요건과 거리 먼 것은 이거는 직업 도사 얘기를 했죠. 미니스터리 속계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속계 경륜. 속박을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고 경제적 돈을 받고 해야 되고 윤리성은 사회성과 윤리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속계 경륜 다 되는데 여기 사회 보장성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성이라고 하면 맞는데 또는 윤리성 이렇게 해도 맞겠습니다만 그냥 사회성이지 뭐 사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직업 가진다고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은 100% 아니죠. 50번에 국가기술자격 서비스 종목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제한이 있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제한이 있는 것은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들어간 건 다 제한을 합니다. 무자격자가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료 분야 들어간 거 찾아봅시다. 임상 들어갔죠. 1번. 2번에 의료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맞겠고 3번은 국제 의료가 들어가 있죠. 4번도 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 4번은 전부 다 제한이 있습니다만 2번은 의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 조건이 없다 시험 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1번인데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 연결이 틀린 거 되는데 이게 자주 나오면 나와요.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그전에 나왔다가 21년도에 나왔네요. 가스는 안전입니다. 이게 환경이 아니고요. 가스는 전기하고 다릅니다. 가스는 안전에 들어가지 환경 에너지가 아니다. 요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스가 환경 에너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스 안전, 가스 조심하라 그러죠. 물 조심, 가스 조심. 그래서 안전 관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0-2번은 처음에 카톡에서 문제 올렸을 때 여기 문제가 위에 게 들어갔죠. 이거 정정을 해주면 되고 카페에서는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올려놔져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종목 이거 어떻게 다 모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 공감 주문사 이렇게 7개가 해당이 됩니다. 자기는 공감 주문사지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리사 여기에서 기업 리스크 관리사가 이게 국가기술 자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문화재 관리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것은 국가기술 자격이 아니고 국가 전문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자격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된다. 그래서 자기 공감 주문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등노동부형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에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원래 기능사는 기능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필기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제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필기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론할 때 이미지 스토리 있죠. 어느 부인의 아침 일과죠. 부인이 일어나서 피부 미용실에 갔습니다. 피부 미용실에. 그래서 요거는 피부 미용사가 되고, 왜냐면 요 6가지가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하나만 기억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미용을 할 때 뭐 등보지를 읽죠. 그래서 요 정보 처리 기능사가 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맞춘 한복을 입습니다. 딱. 그래서 맞춘 하는 거는 측량 기능사가 됩니다. 한복을 입으니까 한복 기능사가 되고, 그다음에 사진관에 가는데 로드를 타고 가요. 그래서 로더 운전 기능사가 되고, 로드라고 하는. 그다음 사진관에 가니까 사진 기능사. 이렇게 일과를 딱 생각하면 요 6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측량 기능사가 되겠죠. 맞춘 한복이니까. 이렇게 보고, 어떤 경우에는 뭐 피부 미용사, 한복 기능사, 로드 기능사 골고루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 분야 기술 자격에 단일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은 요거는 단일 종목은 텔레 스포츠 게임을 한다. 전화로 게임을 한다.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텔레마케팅 관리사, 스포츠 경영 관리사, 그 다음에 게임 그래픽 전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스포츠 게임을 한다. 요거는 단일 등급입니다. 단일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2급과 1급이 없다. 3급, 2급, 1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소는 2급, 1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텔레 스포츠 게임을 기억을 하시면은 이것을 바꿔 나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50-5 이렇게 놓은 건 이 문제 복원을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요 문제는 50-5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은 거, 이것도 오래간만에 출시가 됐네요.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요거는 빅데이터는 요새 최근 기술이다 보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딴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대부분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다. 뭐 자영업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영업주입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영업주는 이 분류 요령에 맞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 형태입니다. 남한테 고용이 안 돼 있는 거죠. 스스로 한다는. 이것으로 할 때는 무슨 직종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 직무 내용과 상관없이 자영업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연구 및 개발 업무 종사자는 W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맞죠? 군인은 별도로 WA 군인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A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직능 수준은 제2 직능 수준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안이 되겠고요. 52번 문제는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 영치 요건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기능사 쓰면 무자격자가 있고 기능사 있고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기능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 이렇게. 그러면 무자격자는 그냥 고졸로 생각하시고, 기능사는 전문대 1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업기사는 전문대 2년제라고 생각하시고, 기사는 전문대 4년, 대학 4년, 이렇게 학력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응시하려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했다라고 하는데, 실무에 종사한 것은 무자격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이 돼야 됩니다. 실무 경력이. 기능사는
1년을 해주니까 1년 하면 되고, 기사가 되려면 3년 하면 되겠죠. 기능사 같은 경우. 요런 체계로 할 때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맞는 내용으로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내용을, 이거는 지금 속성으로 이번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죠. 직업정보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21년도, 22년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익혀도 이번 2회 시험에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내용이 기니까 요걸 볼게요. 4번 봅시다.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 건 맞죠. 구직시입니다.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구직자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뭘로 판단을 합니까? 그 연령, 학력, 경력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죠. 그러나 구직자의 뭐 가족 관계라든가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채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직업정보로서 갖춰야 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직업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딴 거 중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리 좋다 싶어도 출처가 불명확하면은 직업정보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항상 직업정보는 출처를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로서 정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또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54번입니다.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는 했는데 여기 문헌정보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올 때는 문헌정보학과 어떤 데는 종교학과가 사회계열 아니나 싶지만 종교학과도 인문계열이 됩니다. 문헌정보 그 다음에 종교학과는 인문계열입니다. 사회계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종은 인문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 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요거는 1, 2, 그 다음에 3부터 쭉 8까지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고 A 군인이 있죠. 자, 이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나머지 3은 6개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9번은 단순 노무자 되겠죠. 그러면은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또는 단순 노무자, 군인이 아닌 6가지는 전부 다 제2직능입니다. 요 1, 2 여기에 되는 것은 요거는 직능 수준은 제4 직능 수준이고 또는 제3 직능 수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요거는 제2 직능 수준이고 단순 노무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 군인은 별도로 2 직능 수준 이상이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은 제2 직능 수준입니다. 그러면 1번은 사직사인 맞고 사무종사자는 관리자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자 군인이 아니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2 직능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2 직능 아니죠. 단순 노무자는 1직능이 되죠. 군인은 제1직능 수준이 아니고 2직능 이상이라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거는 이게 되겠네. 1번이 56번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거. 요 맞는 키가 있죠. 황금다중이죠. 황금다중. 돈을 많이 바꾸면 바꿀수록 좋다. 황금다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꿔서 나오거든요. 첫자가 황금다중 되면 됩니다. 물론 답은 여기서 황금다중 해당되는 요거죠. 4번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입니다. 환경친화 기업 그 다음에 그건 금융권 황금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지업이고, 중은 원래 두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겁니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 기업과 더불어서 환경, 그 다음에 금융권, 중소기업, 중견기업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틀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뭐 적용 원칙 하면 나오는 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류는 큰 것부터 대분류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조사 시점 나오면 틀립니다. 조사 시점. 조사 대상 주관이 나와야 되죠. 또 하나는 달리한다, 별도로 한다라고 하는 건 다 틀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투입물 함께 고려하는 거 맞고, 주된 활동도 맞고, 동일 항목, 같은 항목이죠. 4번에 보니까 달리 분류해야 된다. 여기에 틀리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접근하면 되죠. 58번입니다.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다. 관로에 알만한 것은. 자,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이 형태가 어떻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비용, 학습 참여 등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이게 뭐 3개가 있을 때도 있고 4개가 있을 때 5개로 나오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3개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뭐냐 항상 맨 위에는 여기 맨 위에 저, 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는 제입니다. 제한적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게 맞는 키가 됩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형태를 바꾼다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A가 일단 저죠.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니까 저가 들어가는 거 일단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인데 여기 문제 안 나왔죠. 안 나온 건 넘어가면 됩니다. 수도 맞고 마지막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제한적이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C가 제한적인 거 요거뿐이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저수제로 이게 맞는 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표준 직업분리에서 직업분리 일반적인 원칙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직업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포괄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요거는 뭐냐면 2개 이상은 또 그러나 포함을 시키되 정할 때는 하나만 해야 된다. 딴 거는 배척해야 된다. 베타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타성의 원칙이 됩니다. 베타성의 원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타는 하나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60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하는 직업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포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죠. 술 중에 최고 포괄 거품이 잘 나오는 것은 생맥주다라고 해서 주체성이 됩니다. 물론 위에 했던 그 베타성은 시수체가 되죠. 시수체. 이렇게 보면은 그걸로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면 주된 직무 나온 거 그럼 주체성 수절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론은 그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시험의 방향과 그리고 이 21년도와 22년도 기출문제가 23년도 이래 많이 출시됐다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느끼고 준비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